거기 4번 보시면 사채업자인 금나라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의 이자 비용 12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뭐요? 원천징수. 그래서 제가 앞으로 원천징수 나오면 이렇게 많이 적어 드릴 거예요.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줄 때 세금 띄는 건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의 90%는 요게 나와요. 예수금.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받을 때 세금 띄고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선납세금이라고 하는데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이자 받을 때. 우리 이자 받을 때 은행에서 세금 띄고 줍니다. 그 원금 아니에요. 거기에서 세금을 일부 제하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하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예납이라고 나오면 선납세금이에요. 라고 시험 볼 때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워낙 문제가 많아서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맞추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지급하는 거. 그때 뭐가 기억나야 된다고요? 예수금. 그래서 우리가 이자 주는 걸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이자 비용. 그 다음에 얼마 이자 주기로 하셨어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1200. 그래서 비용의 뭐요? 증가. 그래서 비용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두 번째. 돈 줄 때 세금 띄는 거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금. 무슨 금이요? 예수금. 그래서 얼마 세금 띄기로 하셨어요? 330. 그래서 부채의 증가. 그리고 나머지만 뭘로 드렸대요? 현금 드렸대요. 그래서 870. 자산의 감소.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예수금을 기억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5번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증여받았다. 우리 공짜로 받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수증 이익. 분개 한번 또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는 자산 수증 이익이고 그 다음에 저게 키포인트겠죠. 자기합수표.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자기합수표. 앞으로 이제 많이 보실 건데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 그래서 증여의 뜻이 뭐죠? 증여. 증여는 살아계실 때 공짜로 받는 걸 증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받는 건 뭐라 그래요? 상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증여하고 상속은 공짜로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받는 건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예요? 살아계실 때 받았느냐 아니면 돌아가신 이후에 받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합수표는 현금 처리합니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현금 처리.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1억. 우리 여기에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억.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숫자로 되도록이면. 뭐 빨리빨리 써야 될 때는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은 숫자로 써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공짜로 받은 걸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수증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1억. 그 다음에 돈 받으면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의 증가예요? 수익의 증가. 일단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초반에는 공부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초반에 풀었던 걸 또 푸세요. 새거 풀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분계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아직 요런 거에 안 익숙해서 그런 거거든요. 언제 자산 수중이익 쓸 거냐? 언제 현금 쓸 거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새거 풀면 마음의 상처만 받아요. 무슨 상처 받냐면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근데 처음부터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처음에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하셨던 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계속 이야기하시고, 그럼 제가 뭐 나중에 문제라도 더 드리던가, 풀 거 많으니까. 그래서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자격증을 따는 거지. 종종 보면은, 종종이 아니고 요즘 들어서 많은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수강포기 누르시는 분들도 요즘 많아요. 근데 수강포기 누르시는 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긴 한데 공부가 잘 안 되거나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시면은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자산수증 이익은 공짜로 받을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요거 나올 때마다 적어드릴 건데, 자산수증 이익은 공짜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채무면제 이익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채무면제 이익. 그래서 채무가 뭐죠? 빚이에요. 면제는요? 안 갚아도 돼. 그래서 채무면제 이익은 안 갚아도 될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0만 원 줄 거 있는데 안 줘도 된대. 그런 경우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 면제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번 적어드렸었는데 이거 설명 안 했구나. 시험 문제에 불 나거나 지진 날 때 있어요. 그땐 재해 손실이라고 해요. 무슨 손실이요? 재해 손실. 우리가 불 나거나 지진 나거나 이런 걸 재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해 발생하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입니다. 비만이 오고 뭐 태풍 불고 이래서 좋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손실이라고 하세요? 재해 손실이라고 세계에서는 표현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적어드렸던 우리 뭐 배당금 받거나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좀 전에 비슷한 거 나왔었는데 이자 받으면 무슨 수익이요? 이자 수익. 그래서 분계를 좀 원활하게 하시려면 이런 걸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별도로 적어드리는 거. 그리고 이거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좀 전에 풀었던 건데 수표 발행하면 남이 발행한 수표는 무슨 예금이라고요? 당좌예금이에요. 그래서 남이 발행한 수표는 남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 그 다음에 내가 발행한 수표는 무슨 예금이에요? 당좌예금. 그래서 수표 나오면 누가 발행했느냐, 요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6번은 처음 푸는 거니까 같이 풀게요. 그래서 6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지난달의 대손. 그래서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저기에다 밑줄 치십시오. 대손 충당금. 그래서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하였던 외상 매출금 중 일부인 얼마가 돈이 들어오셨대요? 43만 원. 그래서 차변에 무슨 예금으로 입금됐다고요? 보통 예금. 그 다음에 얼마 들어오셨다고요? 43만 원.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항상 지문 안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대손 충당금이라고 거기 적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충당금 처리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렇게 적을 거예요. 얘는 자산의 감소예요. 왜냐면 이 돈은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래서 얘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옆에다 이렇게 적을 거예요. 외상 매출금. 이거는 왜 적냐면요. 저희가 시험 볼 때 분계만 맞는다 그래서 맞는 게 아니에요. 입력까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입력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대손충당금이라고 치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나와요. 대손충당금이. 그러면 거기에서 뭐라고 적혀 있는 거 찾으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 외상 매출금은 뭐와 관련된 거구나. 아, 이 대손 충당금은 외상 매출금과 관련이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입력 때문에 적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7번 풀어보세요. 우리 지금은 안 되는 거에, 분계 안 되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초반에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은요, 매출거래처 호평산업의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외상대금.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죠. 제품 외상대금이니까. 다음에 640만 원을 회수하면서 빠르게 회수해서 할인해 줬대요. 뭐 해줬대요? 할인.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변의 외상 매출금 받을 게 얼마 있었죠? 640이 있었죠. 그래서 640. 자산의 감소. 그리고 채권하고 채무에다가 거래처 쓰셔야 됩니다. 뭐 쓰셔야 된다고요? 거래처. 그래서 거기 지금 문제 보시면은요. 거래처 이름 있어요? 없어요? 네, 거기 보시면 거래처 이름이 호평. 그래서 호평 꼭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몇 프로 깎아주기로 했죠? 네, 2%. 그러면 12만 8천 원 나오죠? 그래서 매출하면서 깎아주니까 무슨 할인이요? 아, 잠시만요. 640에 12만 8천 원인가요? 640에 몇 프로요? 2%. 그러면 12만 8천 원. 그래서 매출하면서 깎아주니까 그걸 무슨 할인이라 그런다고요? 매출 할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매입할 때 깎아주면 그건 무슨 할인이라 그래요? 네, 매입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적응하면 돼요. 잘 안 나오는 거라 이런 건 좀 생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 할인이 아까 12만 얼마 나왔죠? 8천원. 그러면 깎아주면 우리 회사가 받을 게 뭐하죠? 줄어들죠? 그러면 수익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수익의 감소. 왜냐면 회사는 많이 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감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으로 받으셨대요? 당좌 예금. 그러면 627만 2천 자산의 증가. 거래처명은 채권 채무에만 쓰는 거예요. 뭐하고 뭐요? 채권 채무. 그래서 채권이 뭐 할 거? 받을 거. 채무는요? 줄 거, 갚을 거. 그래서 지금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잖아요.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그리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늘어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헷갈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뜻이 아니고요. 그
왜 네, 이제는 그 컴퓨터로 하면 네, 내 상을 치면 매출금 저절로 계정 코드가 뜨잖아요. 그 네, 실기 볼 네, 때. 네. 그렇게 뜨는데 그 거래처명을 따로 저희가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 거기에다가 따로 적어야 돼요. 아, 왜냐면, 저희가 네, 왜냐면 그거 자동으로 안 또, 돼요. 아, 네, 아, 그건 입력해 보시면 네네. 돼요. 추후에. 그러면 네네. 어떻게 하는 건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8번 풀어보시는데 8번 푸시기 전에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매입 수수료. 무슨 수수료요? 매입 수수료. 그래서 요 문제는 이게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원가 처리.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증권 살 때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뭘로 처리한다고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좀 맞추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8번 풀어보세요. 요거 참고하셔서. 그래서 여기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어쨌든 질문을 하셨으니까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왜 쓰는지 알고 쓰면 좀 더 편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최종 목표는 붕괴하는 게 아니고 붕괴한 거 뭐 하는 거죠? 입력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거래처를 왜 적어야 되냐면 이것 때문에 적어야 돼요. 입력을 할 때 아까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다 거래처를 쳐야 돼요. 저희가 직접. 아, 그래서 아까 어디였었지? 호평이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 호평 이런 식으로 적어서 찾아야 돼요. 거래처를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적는 이유는 하나예요. 적어 놓으면 문제를 또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적은 거 그대로 뭐 하면 되니까 찾으면 되니까. 그래서 채권 채무에다가 거래처를 해서 프로그램에 뭐까지 해야 돼요? 등록까지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주 되면 해결 다 돼요. 프로그램은 진짜 쉬워요. 진짜 진짜.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단기 매매 차익. 무슨 차익이요? 단기 매매. 그러면 단기 매매면은 요게 기억나야 돼요. 무슨 증권이요?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거기 지문 보시면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100주를 주당 얼마에 사셨대요? 예, 7만 5천 원에 사셨대요. 저기 액면가액은 언제만 써먹냐면요. 액면가액은 예구할 때만 써먹어요. 자본금. 왜냐면 저희가 아까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었어요? 액면가액이었죠. 그래서 주식 발행수 곱하기 무슨 가액이요? 액면가액. 그래서 액면가액은 뭐일 때만 써먹는다? 자본금일 때만 써먹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에다가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거기 보시면 취득가에다가 주당 7만 얼마요? 5천 원. 그래서 7만 5천 원 곱하기 거기 보시면 몇 주 샀다고요? 100주. 그래서 75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요렇게 써 있을 거예요. 어떻게 써 있냐면은 수수료 얼마 들었대요? 7만
5,000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수료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00번대 수수료 비용. 요 9는 프로그램 입력 때문에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75,000원. 비용의 증가. 그러니까 저희가 분계를 적는 게 다 프로그램에 편하게 적으려고 이렇게 적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적어놔야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하나라도 신경을 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에 돈은 뭘로 드렸대요?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으로 757만 5천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9번 죄송한데 거기에 금액이 없어요. 9번 금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푸세요. 그 다음에 같이 보시면은요, 3개월 전에 원재료 매입 대금으로 거래처 강남에 발행하였던 어음이 만기가 되어 수표 발행했죠. 우리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라 그랬어요? 당좌예금이라 그랬죠. 무슨 예금이요? 당좌예금.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얼마 나갔어요? 1,000만 원.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이니까. 그 다음에 어음 때문에 돈 나갔죠. 뭐 때문에 돈 나갔어요? 어음. 그래서 어음 때문에 돈 나간 걸 뭐라 그래요? 지급 어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급이 돈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음 때문에 돈 받으면 뭐라 그래요? 받을 어음. 그때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반대적인 게 있으면 반대랑 같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의 반대는 외상 매입금이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1,000만 원 돈 갚았죠.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누구한테 갚았어요? 강남. 그래서 거래처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래처를 쓰셔야 이 어음이 강남한테 갚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거래처 안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돈은 나갔어. 그래서 어음 때문에 돈은 나갔는데 누구네 어음 줬지? 이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거래처 적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0번 풀어보세요.
그다음에 10번 또 같이 보시면은요. 항상 쉬운 거 먼저 하십시오. 거기 지문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뭘로 발행하셨대요? 네, 수표 발행. 수표 발행하면 무슨 예금이요? 당좌 예금. 그래서 항상 쉬운 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이 쉬우면 차변 먼저, 대변이 쉬우면 대변 먼저. 그래서 3,800 자산의 뭐예요? 감소죠. 자산의 감소. 그 다음에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투자 목적 토지. 저번에 지나가듯이 한번 적어드린 적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 목적으로 토지 갖고 있는 걸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거 실제 시험 문제도 이렇게 잘 내거든요. 그러면 100명 중에 90명은 토지라고 써요. 여러분들이 토지라고 쓴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토지라고 쓰는 걸 시험 볼 때까지 넘길 수 있냐 없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붙을 때 붙더라도 80점으로 붙냐 70점으로 붙냐가 요런 거 한두 개로 차이가 나요. 왜냐면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인지라.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똑같은 얘기 했을 건데 우리가 부동산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토지하고 뭐요? 건물. 요거를 영업용으로 쓰면 그때는 토지하고 뭐가 맞아요? 건물이 맞아요. 근데 지금 거기 보시면 장기 무슨 목적이래요? 투자 목적. 그래서 비영업용이나 아니면 투자 이런 말이 나오면 그때는 무슨 부동산으로 쓰셔야 돼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모든 시험이 다 똑같잖아요. 어떤 건 할만해, 어떤 건 어려워, 어떤 건 헷갈려. 얘는 헷갈리는 쪽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토지가 나오면 90% 이상 토지가 답이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한 번씩 예를 내요. 무슨 부동산이요? 투자 부동산. 그래서 투자 부동산 나오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틀릴 확률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은 처음 하는 거라 같이 볼 겁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적요. 이거는 오늘 설명하고 추후에 설명 또 할 겁니다. 왜냐면 이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일단 거기 지문에 보시면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관할구청에 불우이웃돕기로 드렸죠. 그 다음에 적요 입력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 그래요? 기부금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기부금. 근데 문제가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가도 있고 뭐도 있죠? 시가도 있죠. 여기에선 원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원가는 일반 전표, 그 다음에 시가는 메인 매출 전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일반 전표예요. 메인 매출 전표는 다음 주에 볼 겁니다. 일단 저거만 놓으시고.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요. 일단 좋은 일에 쓰는 거 뭐라고요? 기부금. 그 다음에 원가로 쓰셔야 돼요. 왜 원가로 쓰셔야 되냐면 기부금은 기부라는 건 파는 거 아니잖아요. 공짜로 뭐 하는 거죠? 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시가를 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시가가 판매 금액이에요. 그럼 나는 이거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안 팔았죠. 안 팔았는데 시가로 써버리면 나는 판 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하겠죠. 그러면 난 기부했는데 뭐 내셔야 돼요? 세금 내야 돼. 왜냐면 이익 나면 뭐 내도록 되어 있죠? 세금 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원가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가로 보게 되면은 시가라는 건 판매한 금액이거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뭐 줬죠? 네, 당사에서 생산한 뭐 드렸어요? 제품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뭐요? 제품 500. 그 다음에 적요 8번 타계정 대체. 일단 적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하나하나씩 조금씩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문에 보시면 적요 입력할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요 8번 타계정 대체입니다. 근데 요게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맞추시면 80점 넘어서 합격하는 거고, 요런 거 틀리시면은 합격하더라도 80점 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중가운데 문제라 난이도. 일단 보시면 이 타계정 대체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요때만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게 아니고 재고 자산에서만 쓰는 거예요. 우리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재고 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라 그랬죠? 무슨 목적? 판매 목적. 그래서 재고 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요 타계정 대체를 적어 주셔야 되세요. 일단 적으세요. 설명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재고 자산은 원래 뭐 하려고 사는 거라고요? 팔려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문제 팔았어요? 기부했어요? 기부했죠. 그래서 타계정 대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타계정 대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 왜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팔려고. 근데 팔았다 안 팔았다? 안 팔았다. 그때만 이제 들어가는 거세요. 그 다음에 12번 해보시는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거기 지문해 보시면 광고했다라고 되어 있죠. 네, 광고한 거 뭐라 그래요? 네, 광고 선전비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광고 선전비. 풀어보세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광고 선전비 얼마 나왔어요? 50만 원. 그러면 돈 썼으니까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드렸죠? 현금 얼마 드렸어요? 50만 원. 자산에 뭐요? 감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요건 좀 어렵긴 한데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은 14번까지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그리고 내일 나머지 다 풀고 그 다음에 이론 위주로 일단 볼 거예요. 어쨌든 다음 주 한 월요일쯤엔 얼추 마무리를 해야 돼서. 여기까지 풀면 지금 되겠구나. 다음에 13번은 저기가 키포인트예요. 지금은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가 키포인트냐면 거기 가로에 보시면 미지급 뭐라고 되어 있죠? 비용. 미지급 비용 얼마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150. 요거는 오늘 이해 못해도 지장 없어요. 제가 설명은 드릴 겁니다. 근데 오늘 이해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시험 보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단기 차입금 3천만 원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상환. 상환이 뭐 하는 거죠? 네, 돈 갚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돈 갚는 거. 그래서 우리 돈 갚으면은 부채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왜냐면 단기 차입금은 부채예요. 돈 빌린 거. 그래서 얼마 빌렸었다? 3천. 부채의 감소. 누구한테 빌렸어요? 대한은행.
대한은행한테 빌리셨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이자 300만 원, 미지급 비용 얼마 있어요? 150만 원을 포함해서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대요. 지급하면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가죠. 나가면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무슨 예금 나갔어요? 보통 예금. 3천에다가 이자 300 해서 얼마요? 3,300. 자산의 감소. 이거 참고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준으로 치면 한 3급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자 300만 원을 줬는데 미지급 뭐가 있었죠? 비용이 있었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 얼마 있었어요? 150. 그래서 미지급은 안 준 거죠? 근데 줬으니까 부채에 뭐요? 감소. 그 다음에 원래 이자를 300 주기로 했었죠? 그럼 거기에서 150은 안 준 걸 준 거고, 그 다음에 150만 원은 이번에 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자 주는 거 뭐라 그래요? 예, 이자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얼마요? 150. 그리고 만약에 지문에 웬만하면 미지급 비용이라는 말 안 나와요. 미지급 비용 안 나오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300이 되면 됩니다.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라고 적혀 있죠? 지문에 미지급 비용. 그래서 비용의 증가. 그래서 요거 설명하고 그다음에 마무리할게요. 오늘 수업은. 그리고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다. 이거 시험에 어려운 문제로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가 빌린 게 얼마 있었어요? 3천. 그래서 3천을 빌렸잖아요. 그래서 빌렸으니까 뭐 줘야 되죠? 우리가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를 주려고 했는데 총 이자는 300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150만 원, 요 미지급 비용의 뜻은 나중에 결산 때 알려드릴 건데 이거 작년 거란 뜻이에요. 언제 거라고요? 작년. 우리가 작년에 이자 안 줬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안 준 이자가 얼마 있었던 거예요? 150. 그래서 작년에 안 준 거 150이랑 요 이자 비용은 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언제 줘야 되는 거예요? 올해. 그래서 올해 줄 게 얼마 있었다는 뜻이에요? 150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주 나오는 문제 자체가 아닌지라 쉬운 문제는 아니세요. 그래서 분계 간략하게 한번 또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내일 풀 거예요. 그래서 내일 풀어서 그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요속도로 나가면 오늘 화요일이죠. 근데 목요일 쉬니까 아마 월요일쯤이면은 대략 이론 한번 간단하게 보는 거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게요. 그래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